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의 요즘 핫 이슈 터미널 상업시설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거나 이쪽에 입점을 하셔서 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앞으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청주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지입니다. 지난해 9월에 첫 삽을 뜬 이래로 2025년 4월 말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 7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청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마어마한 경쟁률, 제가 알기로는 평균 경쟁률이 862대 1이었었고요. 최고 경쟁률이 거의 2000대 1까지 갔었던 그런 경쟁률을 갖고 있었는데 분양 4일 만에 100% 완판을 쳤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1층부터 7층까지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규모의 상가 분양을 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준공 후에 공실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착공되기 전에 이미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시티아울렛이 계약을 이미 마쳤고요. 메가시티도 MX까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실 염려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대규모의 상업시설 개발의 일부 부분을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양 소식입니다. 혹시 현재 청주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한다면 과거 대농지구에 있었던 현재 현대백화점 자리인 GLCC 상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텐데요. 그 상권의 형성 과정을 과거부터 꼼꼼하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터미널 상권이 그 GLCT 상권의 버금가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터미널 시설과 판매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을 포함해서 지하 7층부터 지상 49층까지 대략 연면적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258세대의 공동주택과 1층부터 3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도 1층부터 3층까지 상업시설은 이번에 분양을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후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을 후분양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자신감을 우민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복합개발 사업, MXD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에 롯데아울렛이 있긴 한데요. 그 롯데아울렛은 말 그대로 쇼핑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일부 문화시설이 접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청주 터미널 부지에서는 복합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1층 부분에 기존의 고속터미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는 현대백화점 기업인 현대시티아울렛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6층과 7층에는 MX관을 가지고 있는 충북에선 유일한 메가박스가 들어오기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6층, 7층의 일부를 센트럴 스퀘어라고 해서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층부터 49층까지가 바로 작년에 분양을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계돼서 이쪽에 옆쪽으로 보시면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를 힐스 에비뉴 센트럴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번에 분양하게 되고, 5층부터 49층까지는 후분양으로 향후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업시설 하면 무엇보다도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곳은 입지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입지 분석을 잘 못하면 스타벅스가 있는 주변에다가 내가 매장을 열면 어느 정도는 된다. 그런 것처럼 이곳은 이미 우리나라의 백화점의 제일 기업인 현대백화점 그룹이 현대시티 아울렛을 점찍어 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영화관인 충북 유일 MX관을 갖춘 메가박스가 입점을 확정 지은 곳입니다. 그만큼 이미 이 대기업들이 정확히 입지 분석을 해놓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입지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지 분석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들어오는 분양하는 상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더 큰 중요성일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쪽에 집객하는 그 고객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상복합에 들어서는 1, 2, 3층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센트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소가 1층인데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합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1, 2, 3층일 때 무엇보다도 동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수평 동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직 동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종에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젖이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테마상가 같은 경우들을 들어가 보는데 어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선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가고 나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인데 제가 이 상업시설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상당히 동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먼저 1층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이시면 지금 여기가 주 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주 출입구가 되고 지금 여기 1, 2, 3층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주 출입구인데 즉 그 터미널이 어느 쪽에 배치되어 있냐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또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여기 이제 각 호실별로 분양가가 틀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앞쪽 부분이 당연히 가장 비싼 가격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외측이 두 번째일 거고 속시 같은 경우는 다소 이쪽보다는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구성을 좀 보시면 이쪽 바깥쪽 상가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워킹 상권입니다. 워킹 상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들를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상권은 집객 상권들이 움직이다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만일 지금 그 이쪽에 동선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어찌 보면 이쪽 안쪽에 있는 상가들도 상당히 제가 보기엔 활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밖에 문이 없어요. 뒤쪽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앞뒤로 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잘라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오시를 같이 받는다면 앞뒤로 뚫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고 칸막이를 없애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워킹 상권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집객 상권들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주상복합 상가 지금 2층이나 3층은 병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1층에는 약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런 약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는 뭐 이런 곳에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들이 어느 쪽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들어온다면 한 칸 갖고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붙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통째로 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요즘 은행은 1층보다는 2층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2층 쪽에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쭉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의 접근도 10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만일 이쪽에 있는 그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 동선을 이용한다면 내지도 괜찮고 이런 바깥쪽의 부분들은 워킹 쪽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거시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몇 칸 정도는 학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근생들이죠. 주로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근생 부분들을 주로 노는 그런 상가들이 아마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정확히 여기에 그 수직동선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2층, 3층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집객들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2층, 3층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 영상을 잠깐 보시면 만일 이렇게 MD가 구성돼서 활발히 움직여진다면
향후에 후분양을 하게 될 이쪽에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서 굳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근생 쪽뿐만 아니라 음식점 이런 것들도 배치가 잘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주의 어느 곳보다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터미널 복합상가인 센트럴 스퀘어에 대해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6층, 7층이죠. 여기서 바라보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가 6층이고요. 7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6층, 7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1층부터 5층까지가 현대 시티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그 현대 시티 아울렛에 들어온 집객인 손님들을 어떻게 6층, 7층으로 유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시면 동선에 이쪽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5층까지 올라온 손님이 자연스럽게 6층으로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기 그 6층에 6층, 7층에 메가박스가 들어오거든요. 메가박스는 다이렉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쪽이 바로 티켓팅을 하는 그런 곳이고, 이쪽에 앞쪽 상권들이 이렇게 발달되고 요걸 분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6층, 7층에서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여기 부분들은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요런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오픈형 매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이마트나 그런데 가면 오픈형 매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런 매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것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내가 이제 매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메가박스를 영화 보러 오시잖아요. 영화 보러 오시면은 끝나고 나서 밥도 좀 드실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상당히 넓은 광장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아마 식당가로 6층이나 7층 다 제가 보기에는 식당가로 들어와도 내려다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식당가로 들어와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반면에 여기 오픈형 매장들은 과연 무엇이 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형 매장 같은 경우는 이웃하는 매장들이 서로 MD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 이상한 모양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보통 메가박스에 왔다 그러면 젊은 연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게임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장들도 이렇게 좀 넓게 분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층부터 5층 같은 경우가 바로 뭐냐면 현대 시티 아울렛입니다. 쇼핑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아이들을 위한 짐 시설이라든지 아이들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들어온다면 아마 영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나 영화를 보러 왔는데 19금 영화를 보러 왔어. 그럼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6층, 7층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층, 7층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장을 분양받을 때 직접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동선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픈형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픈형 매장 같은 경우는 MD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전체 면적이라든지 분양가에 대해서 구성되는 부분들이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는 더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내가 요번 그 터미널 복합상업시설을 좀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서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가상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페스티벌 가든이 6층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이쪽은 주로 오픈형 매장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그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 이런 쪽이 음식점은 좋은데 이럴 수 있죠. 여기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당연히 6층보다는 저렴하겠죠. 이쪽에서 내다보는 위에서 뭔가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식사 같은 걸 하는 경우들도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식당가가 아마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록 6층, 7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페스티벌 가든이 있다 보면 여기가 마치 지상 1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이 제가 보기엔 거의 축구장 2개 정도 넓이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메터를 체크해 본 게 아니어서, 그렇다면 상당히 넓은 이론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그 공간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밑에서 쇼핑을 하다가 조금 지겹다거나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할 때 6층, 7층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객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이면 제가 보기엔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사의 요청으로 정확한 면적과 분양가를 공개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저 윗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내가 분양을 받을 것인가의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추천제이기 때문에 호실을 어떻게 묶는가, 그리고 내가 꼭 이 호실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분양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호실이 필요하다 할 때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이고 내가 그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을지의 전략을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만약에 청주에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직접 내가 영업을 하실 목적이라면 이만한 상권이 앞으로 청주에 다시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상권의 형성은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이 상권이 모두 다 차게 되면 청주 어느 곳보다도 이쪽에 가장 강한, 영원히 강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게 터미널 상권이라는 것이죠. 늘 집객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 터미널까지 앞으로 세종 BRT가 연결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 상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보통 이런 터미널 상권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분양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보통 법인 같은데 분양을 해주는데, 개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나도 한번 내 상가를 터미널에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